자, 이번에는 이제 신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수점은 이제 신명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신수점이죠. 그래서 1년 운세, 연운을 보는 방법이고, 어떤 특정한 한 해에 뭐 어떤 일이 있겠느냐를 보고자 하는 전법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대략적인 궤반 안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유출을 하고, 거기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사안이 알고 싶다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점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고요. 신수점의 특징은 좀 흉한 일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 신수점에서는 주의할 점, 또 무슨 사고나 사건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죠. 그래서 신수점 1년의 얘기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올해 주된 사건, 올해는 직장 문제, 올해는 소송이 걸린다, 뭐 이런 식의 주된 사건, 그리고 그게 언제, 몇 월 달에 뭐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일단은 이제 신명점과 비슷하게 나 자신, 세요가 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육효점에서는 이 관기가 모든 재앙을 다 대표하기 때문에 관기의 상황, 관기가 발동을 했는지, 얘가 세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. 그래서 이게 발동을 하고 세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세요가 왕하고 관기가 발동을 안 한 것이 좋은 신수, 그 해는 무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. 신수점의 이론 부분에서는 뭐 제일 먼저 세요를 제일 중요하게 가장 우선해서 살펴봐야 됩니다. 세요가 무탈해야 좋은 거죠. 힘이 있어야 되고 월건이나 일진의 생조를 받고 왕한 상태로 있어야 그 해에 별탈 없이 무탈하다 라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세요가 만약에 되게 약하고 휴수돼 있고 뭐 그러면 그냥 한 해 동안 뭔가가 좀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세요가 발동해서 좀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면 분주하게 발동했으니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정신없는 한 해가 되는 거고, 동하지 않고 안정돼 있고 그러면 그냥 그 해에는 별일 없는 거죠. 별일 없고 특별한 일 없고 그냥 무탈하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요. 이제 세요가 깨지면 그게 이제 고난과 재앙이죠. 월파되거나 뭐 충산되거나 공망되는 것도 나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해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 돼요. 그리고 저렇게 직접적으로 파극을 당하면 정말 내가 무슨 해를 입는다는 뜻이니까 관제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고요. 거기에 더 심해져서 세요가 아예 묘절된 상황에서 복음이나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힘든 한 해가 되고, 반음, 뭐 유혼괴 이런 식으로 되면 뭘 좀 해보려다가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뒤집히고 결국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요. 또 이제 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형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저게 형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, 형이라는 자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실상 생활에서는 가장 많이 겪는 게 관제소송, 관제구설,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수, 그냥 질병도 아니고 형이 걸리면 그야말로 좀 피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. 그래서 저런 상황들을 봐서 올해는 좀 이런 어떤 흉한 일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얻은 괴상으로도 기룡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슨 꾀가 나왔는지를 봐서 전체적인, 대신에 이제 관기가 발동을 했을 경우, 관기가 발동 안 하고 안정된 궤반이면은 괜찮고요.
관기가 발동을 하면은 그 이제 어떤 관기겠냐, 어떤 재앙이겠냐를 괴별로 해서 이런 일에 관한 재난이겠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감이 숲계 간이 산계는 이게 그야말로 물이고 산이고, 그래서 뭐 밖에 나갈 경우에 물 만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 외출, 출행, 여행 이런 거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. 천산 둔괴, 수산 건괴는 괴상 자체가 어렵다, 지체된다,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고요. 수풍 정괴는 저 정괴가 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물을 옮기기는 좀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옮겨가는 거, 이동수에 좀 불리하다라는 거고, 천산동괴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. 천풍국괴는 이게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상징하는 괴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좀 연애 문제, 또 남녀 문제, 이성 문제, 그래서 여색을 조심하라, 뭐 이런 얘기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천례무망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어떤 재앙 같은 걸,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,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뭐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일로 좀 어그러지기가 쉬워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괴상을 봐서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관기 자체를 봐야죠. 그래서 관기가 발동하고 왕상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재앙이죠. 그래서 관제 소송이나 질병을 얘기할 수 있고, 재앙, 사고, 근심, 우환, 다 관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. 또 그 관기가 발동했을 경우에 아까 앞에서 그 괴상을 보고 관의 그 내용 어떤 재앙인지 판단하는 것처럼 그 관기가 소속한 그 8궤에 따라서 뭐 이제 관기가 이렇게 4궤 몇 개 중에서 관기가 여기 4궤 중에서 관기가 발동했다 그러면 요 4개의 그 궤를 보고 이 그 관기의 그런 성질, 어떤 재앙이겠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곤괴에서 관기가 발동을 했으면 뭐 노모에 관한 문제, 또는 이제 곤이니까 땅에 관한 문제, 뭐 그런 게 되겠고, 감괴에서 동했으면 도적이나 또는 뭐 주색,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겠고, 진괴에서 동했으면은 뭐 차사고나 뭐 이런 여행 중에 문제, 또는 뭐 운동 중에 다친다던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. 이제 건괴에서 동했으면 뭐 관청 문제, 뭐 여기 이제 차사고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. 그런 식으로 그 재앙은 재앙인데 어떤 재앙이냐라는 거를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관기에 붙은 육수에 따라서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청룡이 붙으면 일단 청룡 자체는 좋은 거기 때문에 관기에 붙으면 그나마 좀 좋은 편인데, 이제 그 좋은 자리에서 어떤 뭐 결혼식에 간다든지 뭐 잔치에 간다든지 그런 데 가서 뭐 불상사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서 마시는 술자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, 뭐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그런 일들. 그리고 이제 관계에 주작이 붙으면 말 그대로 말에 관한 거니까 시비구설을 조심을 해야 되고, 또 이제 백호 붙었을 때가 제일 안 좋겠죠.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사고나 파괴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치고 사고 나고, 그 다음에 현무가 붙을 때는 도둑 맞는 일, 도적 손실수를 걱정을 해야 되고요. 또 관계의 오행에 따라서도 어떤 재앙인지를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화관기가 붙으면 그야말로 화에 관한 재앙이기 때문에 화재를 염려를 해야 되고요. 관제 소송도 포함이 되고, 이제 금이 붙어 있으면 그야말로 칼이나 쇠붙이의 해로움을 얘기를 하고, 이제 수술수도 여기에 좀 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붙으면 그야말로 물 조심해야 되는 거고, 또 그 주색, 풍류 뭐 이런 거에 따른 그런 재앙, 이런 거 또 예상할 수가 있고요.
그래서 뭐 어쨌든 관기가 발동하면 어떤 식으로 발동을 했든 관기가 발동하고 관기가 변효가 됐든 어쨌든 관기가 움직이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재앙이 생기는 거고 그 재앙이 세요를 직접적으로 극하면 정말 나에게 세요에게 재앙이 오는 거고 나를 극하진 않고 뭐 다른 불을 극한다든지 손을 극한다든지 그런 어떤 육친을 극하고 있으면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당 육친에게 재앙이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. 또 발동은 안 했지만 관기가 굉장히 왕한 힘을 딱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.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가득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제 해당하는 달이 되면 딱 발동하게 되기 때문에 재앙이 생기는 거고요. 그래서 관귀는 일단은 동하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그 왕하거나 힘이 센 것도 안 좋고요.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제일 좋은 거죠. 또 공망월파 뭐 이런 된 것들 이 이제 육친효를 상하게 하면 그런 그 해당 육친 가족에게 우환이 발생하는 것이고요. 또 희신이 좀 무력해 있으면 그게 좀 생조받는 때에 이제 좋게 되는 거고요. 귀신이 좀 그 뭐 발동해 있어도 그게 또 이렇게 임묘되거나 극받는 그런 때가 되면 또 그런 안 좋은 일이 좀 무마가 되고 또 세요하고 좀 합의되는 그런 월이 될 때, 예, 이건 이제 신수니까 그런 월 또는 이제 그 내가 신수 보는 그 해, 예, 임진년이면 임진년이라는 요 이게 세요에 굉장히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봐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신수점에서도 역시 처제나 자손이 생황되거나 왕한 것을 좋게 봅니다. 이제 자손은 구체적으로 이익, 재물에 재물하고 같이 돈을 버는 수단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서 좋게 보고요.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관기가 발동을 하면서 백호가 붙으면서 이런 게 굉장히 흉하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 육수가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이 좀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려운 거, 관기가 발동한 거는 재앙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효, 응효가 모두 진공망이 되면 수술수가 있거나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. 이건 이제 영업집의 경우에 공망이기 때문에 장사 잘 안 되는 거 또는 가정집이라고 해도 집안이 굉장히 그 썰렁해지는 실제로 그 가정집을 찾는 손님도 없고 집안이 썰렁해지는 거를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식구 중에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해가지고 그 식구가 머물던 방이 비게 된다던가 그런 일들. 그리고 많은 이게 효 중에서 뭐 여러 개가 발동할수록 안 좋은 거죠. 그 해에 무슨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. 계속 백호가 발동하는 공망이더라도 공망이면서 발동하면서 뭐 세유를 극하고 있으면 일단은 그 재난을 얘기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그 이제 공망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그 공망을 해소해주는 그 시점에 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것도 안 좋은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. 또 처제가 발동하고 그러는 거는 다 좋게 볼 수 있고 이제 현무가 도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현무가 붙어 있을 경우는 좀 잘 봐야 됩니다. 현무가 붙었다고 무조건 도둑은 아닌데 이거 상황이 좋고 제가 왕하면 도둑으로 보지 않고요. 제가 좀 탈제되는 상황이면 도둑 그 손해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. 또 이거 이제 부모 청룡이 왕상하면 이게 이제 문서, 집문서 뭐 이렇게 봐서 건축이나 증축에 이롭다,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어쨌든 관귀가 뭐 백호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제구설, 송사 뭐 이런 거 다 주도하고 있고요.